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한 여러분, 혹시 올려놓은 상품들은 잘 팔리고 있으신가요?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막상 열심히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아예 안 팔리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도 옛날 초보 시절에 진짜 하루에 막 수십 개씩 흔히들 얘기하는 막 닭등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무리 올려도 팔리는 상품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자 고민만 하면은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진짜 월 몇천 몇억씩 하는 대표님께 찾아가서 좀 여쭤봤었습니다.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팔리지가 않네요. 도대체 좀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제가 올린 상품들을 한번 쭉 훑어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상품명 키워드 잡는 방법부터 알아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명도 뭔가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뭔가 아무런 기준 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키워드들을 그냥 짜집기해서 상품명을 길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기준 없이 올렸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열심히 올리곤 있는데 판매가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옛날에 저처럼 상품명 관련된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매 대행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상품을 올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상품명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 만든 상품명으로는 아무리 많은 상품을 올려도 안 팔리기 때문인데요. 당장 좋은 상품명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겠지만 그럴수록 근본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누가 물고기를 사실 잡아주는 것보다는 내가 낚시하는 법을 깨우치는 게 이 사업에서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초보 때는 오히려 너무 많은 데이터랑 정보들을 보게 되면 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키워드 프로그램을 막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전 압축으로 상품명 키워드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명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메인 키워드는 뭘 뜻하는 걸까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메인 키워드는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어떤 단어로 검색되는지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 단어를 막 합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면 키보드, 마우스면 마우스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단어만 검색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상품을 사람들이 딱 한 단어로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까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키보드, 마우스 이런 메인 키워드들은 사실 너무 흔하고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나 말고 수십만 명의 경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일반적인 키워드일수록 그리고 누구나 검색하는 검색량이 엄청 많은 키워드일수록 경쟁이 진짜 엄청나게 치열하고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검색량이 많은 이런 키워드들로만 내 메인 키워드를 구성하면 저 뒤에 있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노출되지 않는 그냥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품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상품을 올리더라도 사실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인 키워드 정하실 때는 내 상품을 정확히 표현하면서도 경쟁이 좀 덜한 그런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상위 노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인 키워드의 핵심 요소는 내 상품이 검색되었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 소비자에게 발견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가 일어날 만큼의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를 고르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선정 기준들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서브 키워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서브 키워드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명에 넣는 단어들을 뜻합니다. 보통 상품명의 총 글자 수를 50자 정도 이하로 넣는 게 현재 일반적인데요. 근데 메인 키워드의 경우에는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머지 이제 뒤쪽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서브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뒤쪽에 이런 추가 단어들을 왜 넣는 것일까요? 아까 메인 키워드가 판매에 필요한 만큼의 노출 점수를 확보해 준다면 서브 키워드는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의 검색에 조금이라도 더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서브 키워드는 내가 파는 상품과 좀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로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주로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내 상품을 추가 설명해주는 키워드들을 연관 검색 키워드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인용 소파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메인 키워드는 1인용 소파로 잡고 그리고 서브 키워드는 전동, 가죽
아니면 뭐 리클라이너, 암체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팔려는 상품은 1인용 소파지만 이게 가죽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리클라이너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가죽이나 뭐 리클라이너 이런 키워드들을 뒤쪽에 이제 서브 키워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품명을 구성할 때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소싱 상품의 옵션 확장 개념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잘 아시겠지만 재고를 부담할 필요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판매하려는 상품을 소싱하면 한 가지 상품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파를 판다고 하더라도 1인 소파, 그리고 리클라이너 1인 소파, 미드 센트리 1인 소파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품을 올릴 때는 메인 키워드 상품에서 3개에서 5개 정도로 확장을 하고 상품의 옵션에 따라서 서브 키워드를 각각 다르게 넣어서 판매 확률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내가 소싱하고 3개에서 5개 정도로 옵션을 변동시켜서 메인 키워드랑 그리고 서브 키워드 이런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마켓에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은 가지치기라고 표현하거나 옵션 나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의 기본 목적이랑 구조를 이해하셨으니까 팔리는 키워드 구성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좀 기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메인 키워드는 판매가 일어날 만큼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를 골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검색량,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메인 키워드를 정할 때 키워드의 검색량은 엄청 중요합니다. 검색량이 너무 많은 키워드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검색량이 너무 적으면 판매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키워드 범위가 필요한데요. 초보 때는 너무 복잡하게 모든 걸 다 고려하기보다는 상품을 빠르게 등록하는 속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월 검색량 1,000에서 한 1만 정도 사이의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검색량은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시중의 여러 키워드 분석 사이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량을 찾아보기 이전에 어떤 키워드들의 검색량을 봐야 할지조차도 모르시겠다면 네이버 쇼핑의 해외 직구 탭에 가셔서 내가 팔려고 하는 카테고리의 상품들은 주로 어떤 키워드들을 상품명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사용하려는 키워드가 판매용 키워드냐 아니면 정보성 키워드냐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사실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른 키워드가 구매자들이 실제 쇼핑할 때 검색하는 키워드인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색 키워드인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설치 방법, 윈도우 설치 USB 같은 단어가 정보성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키워드 뒤에 어떤 방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정보성 키워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성 키워드를 내 상품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와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 스토어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보성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의 종류를 어떻게 체크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쇼핑 탭이 제일 먼저 뜬다. 그러면 이건 판매용 키워드이고 사람들은 구매를 위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검색 결과에 만약에 쇼핑이 먼저 뜨지 않고 지식인이나 블로그 같은 섹션이 가장 먼저 뜬다면 이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이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는 상품명에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 키워드가 실제 얼마나 유용한 키워드인지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 상품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실제 판매랑 리뷰는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도 계속 잘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해외 직구 탭으로 가셔서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가 팔려는 상품이 메인으로 잘 뜨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체크해야 될 기준이 또 있는데요. 바로 쇼핑 카테고리를 잘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그런 대형 온라인 마켓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등록되면서 구매자들이 검색했을 때 좋은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적용하고 계속 변경을 해왔는데요. 그 기준점 점수가 높으면 그 상품이 먼저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그 점수를 주는 기준 중에서 요즘은 상품을 등록할 때 이 카테고리를 얼마나 잘 맞춰서 등록하느냐에 대한 점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큰 점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을 올리실 때 서브 키워드들이 연관 검색을 통해서 넣었을 경우에 인접하지만 다른 카테고리 키워드들이랑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모호해져서 검색 엔진이 내 메인 키워드 노출에 힘을 더 적게 실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꿀팁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키워드를 해당 플랫폼에 검색해보시면 현재 1등 판매자 그리고 광고 상품 판매자가
보여지는데요. 이 둘의 카테고리가 그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체크하시고 각 서브 키워드들을 검색했을 때 이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들을 좀 제외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상품명 만드실 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명 만들다 보면 글자 수는 얼마나 적어야 되는지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적으로 글자 수를 50자 이하로 정하는 게 디폴트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처음에 긴 상품명을 쓰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50자를 꽉꽉 채우기보다는 키워드 개수를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유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키워드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의 전략을 써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상위 노출에 진입하기 위해서 소형 키워드 한 5개, 6개 정도의 짧은 상품명으로 구성해서 이 소수의 키워드에 점수를 몰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키워드들이 상위 노출 점수를 점점 먹고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좀 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걸 땅 따먹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처음에는 경쟁이 좀 적은 키워드들로만 구성해서 그 땅에서 유입이 한 번, 두 번이라도 발생할 확률을 높여두는 것이죠. 그럼 네이버는 이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노출 점수를 올려주게 됩니다. 이런 버프를 여러 번 받기 시작하면은 상위 노출이 돼서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전략과는 반대로 처음부터 키워드들을 최대 글자 수로 다 채워놓고 대형 키워드들도 막 섞인 그런 상품명을 구성하게 되면 운이 좋으면 팔리겠지만 대부분 네이버는 대형 키워드의 그런 땅에서 내 상품이 선택을 받는지 그런 여부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 키워드 땅은 이미 더 매력적이고 광고를 태우는 경쟁이 엄청 치열한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땅에는 나보다 잘 팔리는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올린 상품의 유입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계속 이 상품의 점수를 낮게 유지시키게 되고 당연히 상품이 더 안 팔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초보분들이 올린 많은 상품이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키워드를 한 5개 정도만 넣고 유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계속 체크하다가 판매량이 생기면 그때 좀 더 큰 키워드를 6번째 키워드에 추가하고 그 다음 확장된 땅에서 판매 점수를 쌓아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7번째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먹을 수 있는 땅을 하나씩 추가해 갔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성과를 계속 만들어냈던 방법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해야 될까? 에 대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명에 편안한 소파, 아이보리 소파 이런 식으로 소파란 단어가 중복이 되면 그 소파 단어는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각 단어들이 조합돼서 검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메인 키워드의 경우에는 그 단어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카테고리에 배정될 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방 요리 세트가 메인 키워드고 그리고 서브 키워드에 가정용, 인테리어, 주방, 세트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다면 나는 주방 세트를 메인으로 밀어서 이제 키친 카테고리에 넣고 싶은데 이 조합이 가정용 인테리어로 섞이거나 아니면 주방 인테리어로 조합이 돼서 섞이면 이게 인테리어 카테고리로 잘못 빠져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메인 키워드의 그 힘이 떨어져서 원하는 카테고리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의 경우에는 가급적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검증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쿠팡에 해당 키워드를 한번 써보시고 그 자동 완성 부분에 띄어쓰기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시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바로 태그인데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 태그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상위 노출을 결정하는 점수를 줄 때 3대 요소를 상품명, 카테고리, 태그 이렇게 보는데요. 일종의 네이버 쪽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꼬리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그를 잘 넣어 놓으면 서브 키워드의 목적처럼 구매자분들에게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태그는 주로 상품명이나 제품 상세 페이지 내용에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네이버 쿠팡의 경우에는 태그를 넣는 란이 따로 있어서 이곳에도 다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그의 경우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경로가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심플한 방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들어가셔서 쇼핑 인사이트 탭에 가시면 탑 500이라는 키워드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 설정을 넣고 도회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카테고리에 현재 탑 500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앞쪽 키워드는 너무 큰 키워드일 수가 있으니까 칸을 이렇게 쭉쭉 뒤로 넘기시면서 300대 정도 이후의 키워드를 추출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품명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큰돈 아끼실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오늘은 초보분들이 시작하시면 꼭 막히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팔리는 상품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성과를 만들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준들만 잘 확인하셔서 열심히 업로드 하시면 여러분들도 꼭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꿀팁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는 윈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윈들리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